자, 와서 한 세네 번째 이제 동영상을 찍게 되는데, 오늘은 칠판 수업 말고 집에서 찍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다 하길래 화질 한번 높이는 걸로 작업을 한 다음에 찍는 거니까 이번에도 화질이 이상하면 쌤한테 알려주세요.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도 오늘 공부할 겁니다. 이때까지 이제 관점을 받고 관점을 통해서 연구도 하고, 연구도 할 때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고, 자,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배웠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사회학자들이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볼 건데, 총 4개가 있어요. 성찰적 태도, 객관적 태도, 개방적 태도, 상대주의적 태도. 이 4개가 있는데 앞에 것보다는 조금 쉬워요. 대신 이 태도가 어떤 태도다 감이 오면 돼. 일종의 특성, 쌤이 제일 잘해줄 수 있는 하나로 요약하는 거, 그것만 잘 보면 됩니다. 각각의 태도의 특징과 의미를 쌤이 이제 다음 화면으로 띄우면 그 다음 네모칸에다가 이제 필기를 해주면 됩니다. 자, 첫 번째 성찰적 태도예요. 성찰적 태도는 어,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럼 쉽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요약할게요. 반성하고 관찰하는 것. 그래서 줄여서 성찰. 뭔가 내 연구 과정에서 반성을 한다는 거. 그리고 관찰을 해서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. 그겁니다. 그래서 왜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게 선착적 태도의 핵심이야. 한마디로 얘기하면. 왜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. 그래서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의 이면에 의문을 제기한다.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떤 현상을 봤단 말이야.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르지? 이렇게 하는 게 효능과 성적과 관련이 있을까? 야자하면 성적이 오를까? 방과후하면 성적이 오를까? 뭐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지는 것. 즉 연구 주제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잖아. 그 말입니다. 알겠지? 그래서 연구의 출발점, 문제 제기에서 주로 요구되는 태도고, 이게 이제 연구의 시작이 되는 거지. 호기심. 그리고 또 한 개가 더 있는데, 이제 내가 연구를 한단 말이야. 실제로 맨날 수업 시간에 되는 야자를 하면 성적이 오른다. 이제 연구를 합니다. 근데 내가 연구하는 과정에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없나, 연구 대상은 잘 잡았나,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잘 했나, 자료 수집 방법은 잘 정했나, 뭐 이런 것들에 의문을 제기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, 그런 태도를 선체적 태도라고 한다. 그래서 연구 과정을 되짚어 볼 때 필요한 태도. 그래서 선체적 태도는 연구 시작할 때도 쓰고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쓰고 두 군데입니다. 그래서 이런 선체적 태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, 이게 이제 조금 어려워. 화살표 두 개는 의문이란 말에서 연결이 되거든. 그럼 갑자기 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냐? 뭔가 연구를 하려면은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연구가 시작할 수 있고, 그 연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이제 가정을 세우고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정을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하고, 이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이란 말, 능동적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건 성찰적 태도. 두 번째 객관적 태도입니다. 이건 제일 쉽지. 맨날 하는 말. 주관이나 편견을 개입하지 마라. 그 말입니다. 그래서 제3자의 입장,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당사자 입장이 되는 게 아니고 제3자, 연구자도 아니고 연구 대상도 아니고 밖에서 쳐다보는 입장이 되자,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, 편견,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거예요. 연구 대상의 주관, 편견, 이해관계를 배제하면 안 되지. 그건 지적 연구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연구자의 주관이나 편견, 이해관계를 배제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얘기합니다. 그래서 객관적으로 연구하려면 사실에 근거한다는 거. 이런 주관적인 면, 편견, 이런 것들 우리가 가치적인 거라면 그런 걸 좀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한다.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좀 깊게 배울 거예요. 사실에 근거해서 탐구하는 태도를 말하고, 이거는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탐구하는 태도. 즉 눈에 보이는 거,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,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객관적이다, 이런 말을 쓰죠.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경험적 자료를 쓰는 이유는 뭐냐? 객관적인 걸 유지하려고 한다. 양적 연구는 그걸 생명으로 여긴다고 했고, 질적 연구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했어요. 그제? 그래서 우리가 중립이라는 말을 쓰면은 객관적 태도야. 아까 전에 성찰적 태도는 적극적, 능동적, 이런 말 썼다면 객관적 태도는 중립이다. 자, 여기서 근데 조금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상호 주관성이라는 개념이 있어. 이 객관적 태도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. 왜? 사람은 주관을 배제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. 그리고 또 사람들의 주관이나 편견이 모두 달라.
근데 또 연구마다 중구난방으로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있어. 하지만 사람들마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건 있을 거야 라는 거야. 예를 들면 산에서 뱀을 봤다. 그럼 어떤 사람은 뱀을 봤다 하고, 어떤 사람은 독사를 봤다 하고, 어떤 사람은 구덩이를 봤다 하고, 다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비슷한 게 있어. 뭐 뱀이라는 형체가 꾸물꾸물 하는 걸 봤다라는 비슷한 생각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인 거야.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지만 그런 주관 속에서 공유, 비슷한 생각이 있어. 그걸 상호 주관성이라고 하자. 그리고 그걸 객관적이라고 얘기하자 이거야. 즉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. 사람은 주관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게 힘들어. 근데 그 주관 속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생각하는 주관이 있지. 그러면 그 정도는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봐주자. 그렇게 해서 만드는 의미가 상호 주관성이라는 거. 그래서 객관적 태도와 다른 말, 비슷한 말이 상호 주관성으로 쓴다는 거 하나만 기억해 둡시다. 그다음 개방적 태도입니다. 자, 개방적 태도는 즉 오픈 마인드, 다양한 가능성의 공전을 요 말 인정하는 겁니다. 오픈 마인드는. 그래서 첫 번째, 자신의 시각과 다른 시각을 인정하는 거. 내 생각은 있는데 네 생각은 저래? 이렇게 다른 걸 인정하는 거. 그리고 내 연구결과 틀릴 수 있으면 인정. 내 연구결과 무조건 맞다 이게 아니고, 내 연구결과 틀릴 수 있지.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가설로서 주장을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에요. 왜?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이지.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.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. 그리고 비판은 허용.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네. 네 생각에 이런 점이 좋은 점이 있네. 다른 사람의 비판을 허용할 수 있는 거.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네 이거 틀렸다 했을 때 허용하는 거. 이렇게 인정하는 태도와 관련된 걸 개방적 태도라고 해요. 그러면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증 가능성을 인정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. 즉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다.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반대되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런 말이 개방적 태도의 대표적입니다. 즉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틀릴 수 있고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. 요걸 개방적 태도. 마지막으로 상대주의적 태도.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뭐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이런 걸 배웠고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될 거예요. 오늘 한 번만 개념을 잘 해놓으면 다음에 그러면은 문화 상대주의 나올 때 또 이 개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자. 사회 문화 현상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. 즉 옛날에는 60대라 하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네. 근데 요즘에는 60대면은 제2의 인생의 시작 이렇게 시대와 그리고 어떤 사회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단 말이야. 그럼 모든 사회의 맥락,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하나에 딱 박아두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자, 쉽게 얘기하면 사회문화 현상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는 거.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고개를 숙인다 이 말이에요.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침을 뱉는 게 있단 말이야. 그러면 우리는 그 침을 뱉는 사람들의 문화를 인정해 줘야 돼. 왜? 그 사회가 되게 건조하면은 이 침이라는 수분이 굉장히 귀중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인사를 한다. 즉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우리나라 걸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된다 하는 게 상대주의적 태도예요. 또 그런 것도 있죠. 외국의 어린아이가 외국의 어르신한테 하이, 반말, 손을 흔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버르장머리 없게 행동하는데 그 나라 사회에서는 그게 친근함의 표현이고 존경심의 표현일 수도 있단 말이지. 즉 사회 맥락 혹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 하는 게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. 자, 이렇게 네 가지 태도, 성찰적 태도, 객관적 태도, 개방적 태도, 상대주의적 태도. 한 가지 이해가면은 성찰적 태도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. 객관적 태도는 중립, 제3자의 입장. 개방적 태도는 인정하는 거.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. 비판을 인정하는 거. 상대주의적 태도는 우리 사회 걸 다른 사회한테 주입시키면 안 돼. 그 나라 혹은 그 시대적 배경 혹은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거.
각각의 특징들 알아두고 디딤학습 이제 확인하기, 개념 확인으로 마무리 지어 봅시다.